안녕하십니까. ICML 25년도 논문 마지 프렌들리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for 멀티 타겟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게 논문 제목이 길어서 뒤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인 HDRQ라는 이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는 5가지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논문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HDRQ 내용 발표를 하고, 그리고 5번째로 HDRQ에 대한 활용 아이디어, 고민해본 것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이 논문이 지금 산업 적용 방향이나 이런 거에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경험한 연구 주제랑 좀 연관을 지어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논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최근에 딥러닝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조 공정에서 실제 품질 관리까지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부 인턴에서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면서 실제 AI 제품을 배포하려면 모델 성능뿐만 아니라 퀀타이제이션으로 경량화해서 효율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HDRQ 논문은 퀀타이즈된 모델끼리도 기존 PTQ에 비해서 잘 마취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결과적으로 다양한 도메인을 이루는 산업 환경과 실제 제품 배포에서 필요한 모델 경량화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좀 좋아 보여서 리뷰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제부터 논문 저자의 핵심 의도풀이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의 목표는 리얼타임 어댑티브 AI로 여러 타겟 도메인에 빠르게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최근까지 그 모델 머징 연구들은 풀 프리시전으로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플로이를 하기 위해서는 로우빗으로 퀀타이제이션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로빗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모델 마징을 하면 타겟 모델들의 웨이트 얼라이먼트가 깨져서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표가 이 논문에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타겟 어댑테이션 한 모델들을 머징한 것을 프리시전별로 성능을 나타낸 표입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확실히 머징을 했을 때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을 6비트로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보다 4비트로 퀀타이제이션 해서 프리시전이 더 작아졌을 때 성능이 더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앞서 말했던 문제점에 대한 이 논문의 주요 기여 부분은, 그러니까 컨트리뷰션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퀀타이제이션이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해낸 것. 둘째는 머지 프렌들리 퀀타이제이션을 위해서 2가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제안한 것. 셋째는 더 나은 라운딩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3단계의 퀀타이제이션으로 이 저자는 그 베리어스 도메인에서 리얼타임 어댑티브 AI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선행 연구 전개 과정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퀀타이제이션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QAT는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의 줄임말로 학습할 때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노이즈 베이스드 QAT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를 모델링해서 연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PTQ는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의 줄임말로 리트레이닝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디플로이 할 때는 QAT보다 PTQ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년도에서 21년도에는 라운딩을 최적화하기 위한 리컨스트럭션을 제안을 합니다. 이때 리컨스트럭션이란 뭐냐면 퀀타이제이션으로 틀어진 출력을 다시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22년도에는 동적으로 퀀타이제이션 하고 레귤러라이제이션까지 드롭아웃으로 해주는 방법이 제안되었고, 23년도에는 노이즈 베이스의 퀀타이제이션 하고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웨이트의 공유를 스케줄링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뷰하는 논문의 그 주요한 베이스라인은 아래에 있는 3개의 연구고요. 실험에서 BRECQ랑 큐드롭과 주로 비교를 하고 반복론적으로는 그 비치링킹을 확장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델들은 모두 단일 모델에서의 퀀타이제이션을 다룬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선행 연구 흐름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UDA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의 줄임말로 라벨이 있는 소스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타겟 도메인에 얼라인하는 방법이고,
20년에 저 SFDA는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소스 도메인 없이 타겟 도메인에 어댑테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의 타겟 도메인으로 어댑테이션을 하는 방법이 계속 나왔었는데 18년도부터는 MDTA, 그러니까 멀티 타겟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멀티 스튜던트 모델로 인해서 오버헤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트레이닝 프리 MDTA가 제한이 됐습니다. 같은 소스에서 출발해서 타겟으로 어댑테이션된 모델들이 결과적으로 비슷한 베이스에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평균값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마징을 할 수 있다는 연구인 것입니다. 이 연구도 논문 중심에 이 지금 리뷰하고 있는 논문도 요거가 핵심 베이스라인입니다. 하지만 이 선행 연구들은 모두 프리프리션을 전제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퀀타이즈된 모델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이 마지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개념적으로는 퀀타이제이션에서 발생한 노이즈가 웨이트 정리를 흐트러서 에러 베리어를 높임으로써 마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 왼쪽에 24년 모델 마징 연구를 보면 같은 소스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에서 출발해서 각각 타겟 도메인에 맞게 파인 튜닝 되더라도 비슷한 베이스 안에 얼라인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인 거고 오른쪽에 23년도 연구도 보면은 모델 마징에서 중요한 전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들이 독립적으로 트레인 되어도 같은 베이스 내에 있는 것처럼 레이어의 뉴런 순서를 바꿔서 얼라인 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논문 모두 같은 베이스 내에 있도록 모델이 얼라인 되면 모델 마징을 할 때 머징이 쉬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리뷰하고 있는 이 HDRQ 저자는 오른쪽 논문에서 말하는 저 에러 베리어가 낮으면 마징이 잘 된다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역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에러 베리어가 높으면 마징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러 베리어라는 개념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중치 웨이트를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 1과 세타 2는 타겟 모델로 어댑테이션 된 모델들의 가중치입니다. 그리고 세타 감마는 이 두 웨이트 포인트를 선형적으로 연결한 사이 지점을 변수로 정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식인 에러 베리어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웨이트 포인트의 평균 로스와 인터폴레이티드 포인트에서의 로스 차이가 에러 베리어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퀀타이제이션이 된다면 웨이트에 노이즈가 추가되기 때문에 3번식이 같은 에러 베리어 식인데 노이즈만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식도 3번식이랑 똑같은 식인데 테일러 엑스펜션만 한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 발생했던 에러 베리어 텀과 퀀타이제이션으로 인해서 발생한 에러 베리어 텀을 분리해서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여기 써놓은 이유로 인해서 첫 번째 텀은 소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5번식이 다 소거를 하고 남은 두 번째 텀입니다. 이게 이제 최종 에러 베리어 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라디언트 항과 헤시안 항이 보입니다. 그라디언트는 로스의 기울기, 그리고 헤시안은 로스 서페이스의 공률을 나타냅니다. 에러 베리어를 작게 하기 위해서, 즉 전체 시계값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앞텀을 작게 하거나 뒷텀을 크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헤시안이 작아야 로스 서페이스가 평평해지므로 앞텀을 작게 해주도록 할 것입니다. 6번식은 헤시안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레귤러라이제이션 해주는 립시치 연속 조건입니다. 두 타겟 모델로의 웨이트 포인트가 가까울수록 그 중간 지점의 헤시안이랑 양쪽 헤시안 평균 차이가 안 나도록 레귤러라이제이션 해주는 것입니다. 그 저자는 이러한 에러 베리어 개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에러 베리어를 크게 만드는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원인 하나는 러스 랜드스케이프가 평평하지 않았을 때이고 다른 원인 하나는 퀀타이즈된 모델의 웨이트가 서로 가깝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헤시안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디스턴스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웨이트끼리 가깝게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 개념입니다. 앞에서의 에러 베리어 식으로 계속 설명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앞에서 에러 베리어식을 테일러 엑스펜션 했을 때 두 웨이 포인트가 같은 로스로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항을 소거했었는데 여기 이 도메인 어테이션 같은 경우는 같은 로스로 수렴하지 않아서 항을 소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식 정리된 걸 보면은 그냥 그대로 정리를 했을 때 똑같이 스케일링 팩터 곱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근데 이렇게 다르게 됐다고 하더라도 핵심이 똑같이 유지됩니다. 에러 비리어 식 자체를 작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 텀 안쪽에 두 번째 텀 색깔로 표시해 놓은 앞쪽에 해시안을 작게 해야 된다는 그 결론 자체는 어쨌거나 똑같이 납니다. 이제 논문 구현체에 대한 설명은 어, 논문에는 이 다이어그램이 없었는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걸 기준으로 차례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HDRQ의 입력은 소스 모델과 각각의 타겟 도메인에 어댑테이션 된 모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스 모델에서 출발해서 타겟 도메인 1에 어댑테이션 된 모델과 소스 모델에서 출발해서 타겟 도메인 2에 어댑테이션 된 모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입력이 들어오면 PTQ 과정에서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를 넣어서 해시안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테이블 3가 어블레이션 스터디의 실험을 넣어놓은 건데 기존 그 베이스라인 PTQ보다 노이즈 베이스드 퀀타이제이션을 해줬을 때 성능이 1.22% 높아진 것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이즈 베이스 퀀타이제이션이 왜 해시안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를 내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8번식은 일반적인 퀀타이제이션의 정의입니다. 퀀타이제이션 웨이트 W 햇은 프리시전 웨이트를 그 스텝 사이즈 델타로 나눠주고 비스위스 범위로 클램프한 다음에 다시 스텝 사이즈 곱해서 정의됩니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이 W 햇을 쓰지 않고 W 플러스 입실론 형태로 대입합니다. 이렇게 노이즈를 넣은 상태에서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노이즈 베이스 퀀타이제이션입니다. W 플러스 입실론을 대입한 식을 다시 밑에 보면 테일러 익스펜션 하면 또다시 해시한 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로스가 최소화되고자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해시한 또한 같이 최소화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논문의 HDRQ에서 노이즈 베이스 퀀타이제이션이 해시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를 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소스 웨이트와 타겟 웨이트 간 디스턴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합니다. 오른쪽에 실험 결과를 보면 디스턴스 레귤러라이제이션까지 추가로 해줬을 때 성능이 0.49% 추가로 더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해줄 수 있고요. 여기서도 잠깐 왜 타겟 웨이트랑 소스 웨이트 간의 거리를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식에서 왼쪽 변처럼 실제로는 타겟 도메인으로 어댑티드 웨이트 간의 거리를 직접 조절하는 것은 어려운데, 그래서 오른쪽 변처럼 각각 소스 웨이트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삼각부등식으로 간접적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겟 어댑티드 웨이트 간의 거리를 직접 조절하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웨이트 얼라인을 안정적으로 해줬으니까 두 모델을 이제 맞이를 해주고 그 다음 노이즈 샘플링 베이스 라운딩이 이 퀀타이제이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존 라운딩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라운딩 앰비기위티를 완화를 해주는 단계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잠깐 마지막으로 노이즈 샘플링으로 이 라운딩 앰비기위티 완화를 하는 게 왜 기존의 방법보다 더 잘 된다고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11번식은 인티저랑 스텝 사이즈로 표현된 퀀타이즈된 웨이트를 인티저로 표현하는 정의입니다. 근데 이때 I1이랑 I2가 짝수면은 라운딩이 2.5나 3.5 이렇게 나와가지고 올릴지 내릴지 애매해집니다. 심지어 그 도메인 어딕테이션일 경우에는 그 같은 소스 도메인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작은 러닝 레이트로 파인 튜닝 되는 경우가 많아서 스텝 사이즈가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정의에서 델타들이 다 약분돼가지고 라운딩을 올릴지 내릴지 더 애매해지게 되는 게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경우입니다. HDRQ는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이즈 샘플을 여러 번 넣어서 맞이된 웨이트 후보를 여러 개를 만들고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해서 이 샘플 머지 벡터를 원래 그 머지 벡터랑 가장 잘 얼라인되는 그 후보를 골라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플롯을 보면은 왼쪽에 파란색이 노이즈 샘플링 라운딩을 한 건데 정확도가 낮은 라운딩의 비중이 확실히 네이브 한 거에 비해서 적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을 세 단계로 해주는 게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머지 프렌들리 퀀타이제이션 방법입니다. 이후에는 마지 모델을 타겟 도메인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산업용 관점에서 어떻게 확장해 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본 걸 다른 색깔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현장에 적용되고 도메인이 더 다양해진다면 유지보수적인 부담에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 프렌들리 퀀타이제이션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통합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로빗으로 머지된 모델로서 엣지 AI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을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논문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같은 소스 웨이트에서 출발해서 타겟 도메인이랑 유사한 베이스는 있다는 가정이 필요한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 카메라가 달라지거나 조명이 달라지거나 이러면 이 가정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메인 차이가 커질수록 유사한 베이스는 있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각 모델이 학습해야 되는 피처랑 웨이트 이동 방향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도메인 차이가 큰 상황에서도 모델이 안정적으로 맞이되도록 추가적인 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더 해주던가 이런 부가적인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